성인지 감수성 이 단어가 막 포털 사이트에도 올라오고 정치인의 유무죄를 다루는 데도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 이게 뭔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그냥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동안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필터, 렌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삶 곳곳에 존재하는 젠더 문제를 근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사회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성차별에 대한 거에 약간 예민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감각 이거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. 근데 이런 얘기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잘 모르겠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이 뭐다 바로 알 수 있는 테스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제가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판례로 나온 사건들을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. 이 성인 남성 3명이 12살 여자아이한테 술을 먹여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사건이에요. 근데 이 사건이 누가 봐도 죄잖아요. 근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됐어요. 이때 그 재판부가 한 말이 조금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. 뭐라고 했냐면 소녀가 당일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. 그리고 성관계 직후 혼자서 옷을 챙겨 입고 여관을 걸어 나왔다.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피고인, 그러니까 가해자죠. 가해자에게 차비를 받아서 집으로 갔다.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성폭력에 반항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. 근데 들어보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아니, 기억을 잘하고 옷을 챙겨 입고 여관을 걸어 나오면 피해자가 아니다? 그러면 막 횡설수설하면서 여관에 굴러 나와야 피해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건가요? 근데 횡설수설하면서 여관에 굴러 나와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. 두 번째 판례 한번 말씀드릴게요. 다른 여성은 좀 성폭행 피해를 피하려고 모텔 6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. 그래서 전치 20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거든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이 됐을까요? 아닙니다. 이분을 법원 판결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텔에 청바지와 속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기 때문에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거로 볼 수 없다는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. 아니, 이번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조금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피해자로 보기 힘들다.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어요. 아니, 아까 첫 번째 판례 보시죠. 기억을 잘하고 모텔을 제대로 걸어 나오면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해놓고 이번 판결에서는 기억을 못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아,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이거. 법원이 생각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? 용산포로리님, 아니 피해자다운 게 대체 뭐죠? 그러니까요. 지금 보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작년에 한 대학 교수의 성희롱 사건을 좀 판단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고 최초로 그 얘기를 했어요. 이 사건이 뭐냐면 대학 교수가 수업 때 한 여학생을 이제 뒤에서 껴안고 허리에 손을 감는가 하면 엉덩이를 툭툭 치고 그랬다 학교에서 잘린 거예요. 근데 이 교수가 억울했나 봐. 나는 잘릴 만큼 잘못하지 않았어. 그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2심에서 이겼어요. 근데 그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진짜 황당한데 피해 여성이 피해를 입은 뒤에도 그 교수의 수업을 계속 듣고 있었다.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로 볼 수 없다.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. 아니, 가해 교수가 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껴안았는데 피해자가 당당하게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로 볼 수 없다. 합의한 걸로 본다.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? 당당하게 학교를 다니는 게 대체 어떻게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죠? 그래서 대법원이 이 2심의 판결을 뒤집고 교수가 성희롱했다. 그러니까 해고한 거는 정당하다.
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쓴 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래야 된다. 남성이든 여성이든 피해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. 이렇게 정하는 거 그거 네가 뇌 속에서 마음대로 상상한 거잖아. 그걸 가지고 왜 판단하지?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근데 이거 법원에서 쓰기에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. 석구 제프리 킴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판례가 쌓이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. 감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치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근데 이 감수성이 사실 어떤 의도냐면 아까 성평등 전문가가 얘기했지만 감정, 기분이 아니에요. 그냥 어떻게 보면 예민함이라고 할까? 사실을 판단하는? 그러니까 이게 용어 자체의 오해의 여지는 있지만 오히려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라는 거죠. 야 판사들아, 뇌피셜로 피해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.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행동을 그냥 팩트 그대로 받아들여라. 이런 뜻이 강하거든요.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는 모텔에서 걸어 나올 수 없어. 혹은 성폭력 피해자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시 사건을 상세하게 진술할 수 없어.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근본 없는 뇌피셜로 판사 마음대로 이 사람은 피해자야, 이 사람은 피해자 아니야,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,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걸로 판단을 하는 게 피해자 입장만 더 들어준다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?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 전문가들의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.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피해자 진술만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만 있어서 그것만 판단 기준이라 이 사건이 뭐 유죄다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진 않아요.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성범죄를 판단을 하라는 게 사회적인 통념 같은 거 있죠. 그 통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그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이나 뭐 그간에 있었던 뭐 권력관계 이런 일상 같은 거를 조금 고려를 해서 그런 구체적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 판단 기준 사실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.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대법원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판례를 더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판단 기준을 만들어낼지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수사기관하고 법원이 이런 것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수사하고 또 증거관계를 어떻게 확인을 해서 유무죄 판단을 할 것인가 그거는 사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큰 거거든요. 일관된 진술만 하면 무죄도 유죄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. 일관된 진술이 사실이랑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. 거짓말을 일관되게 한다고 해서 못 알아채면 그거는 수사기관의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죄가 없습니다. 착하다 나쁘다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. 이게 아직은 1년밖에 나오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측면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판례가 쌓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.